72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저는 이양순입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했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범벅이 되는 여름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땅을 샀어요. 언젠가 자식들이 힘들 때 도움이 되라고요. 근데 그 땅 문서를 본 순간부터 제 자식들이 괴물로 변했어요. 첫째 준석이는 제 멱살을 잡았고 둘째 준혁이는 땅 문서를 찢으려고 달려들었어요. 72살 늙은 엄마 앞에서 형제가 주먹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날 알았어요.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내 재산만 노리는 괴물이었다는 걸요. 근데 막내딸 준이만은 달랐어요. 오빠들한테 소리쳤죠. 엄마 재산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라고. 그 말을 들은 아들 둘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재산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죠.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땅 문서를 꺼내 들었어요. 낡은 봉투 안에는 30년 전에 산 땅의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죠. 그때는 겨우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정말 내 거 맞나 싶었죠. 평생 남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산 땅이 이렇게 값이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봉투를 펼쳐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걸 10년 전에 제 명의로 바꿨죠. 그때가 남편 돌아가시고 1년 뒤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양순 씨 재산 정리 잘하셔야 해요.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우면 큰일 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마 우리 애들이 그럴까? 착하게 키웠는데.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집도 그럴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사실 땅 문서를 꺼낸 이유가 있었어요.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질 않고 숨쉬기도 가빠졌어요. 지난주에는 시장에서 나물 정리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죠. 옆 가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양순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바빠서. 바쁘긴요. 건강이 우선이죠.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있었어요. 무섭거든요. 혹시 큰 병이라도 나오면 어쩌나. 결국 며칠 후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양순 씨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얼마나 약해진 건가요? 정상인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새벽 일도 그만두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현실감이 왔죠. 아, 내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해둬야겠다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준석이한테만 먼저 말할까? 아니면 셋이 다 모아놓고 얘기할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니까.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 자식들을 다 모았어요. 준석이는 회사 일로 피곤한 얼굴이었고 준혁이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막내 준이만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준혁이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엄마 빨리 얘기해요. 저 약속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약속 취소하고 들어. 준석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세요. 준이가 오빠들을 나무랐어요. 오빠들 엄마가 중요한 얘기 있다잖아요.
좀 제대로 들어요. 알았어, 알았어. 준석이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준혁이도 마지못해 화면을 껐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서울에 땅이 하나 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석이 눈빛이 변했어요. 뭐라고요, 땅이요? 네, 너희 아빠 살아계실 때 산 거야.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마짜리인데요? 어디에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준이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응, 엄마도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왜 이제야 얘기하세요? 준석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숨긴 이유가 있어요. 아니야, 숨긴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냥 때가 안 됐다고 생각했어. 때가 안 됐다니요. 30년 동안요. 준혁이도 끼어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 혹시 우리 몰래 팔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듣는 첫마디라니. 가슴 한가운데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죠. 손에 든 봉투를 더 꽉 쥐었어요. 엄마가 너희를 팔아먹을 것 같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그런 게 아닌데? 준석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엄마,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30년 동안 숨기고 계셨다는 게 숨긴 게 아니래도. 그럼 왜 이제 얘기하세요? 엄마가 아파서. 준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큰 거 아니야. 큰 게 아니면 뭐예요? 심장이 좀 약해졌대. 얼마나요? 의사가 그러는데 60%래. 준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엄마, 그럼 큰 거잖아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너희 걱정시키기 싫어서. 준석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땅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응,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하려고. 준혁이가 물었어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엄마가 고민이야. 뭘 고민하세요? 셋이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준석이가 준혁을 쏘아봤어요. 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뭐가 간단하지 않은데.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고. 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들, 엄마 앞에서 그러지 마요. 넌 가만히 있어. 왜 저보고 가만히 있으래요? 저도 이 집 자식인데. 준석이 표정이 굳었어요. 어쨌든 이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엄마 시세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아직. 확인해 봐야죠.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처리를 하든 말든 하지. 준석이 말투가 점점 사무적으로 변했어요. 마치 업무 회의하듯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대화가 아닌데. 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거짓말 마세요. 진짜 괜찮다니까.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제가 부동산에 알아볼게요. 정확한 시세 파악이 우선이에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저도 아는 공인중개사 있어요. 거기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 왜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혼자서요. 응, 엄마 일이니까. 준석이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엄마,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해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준석아, 오늘은 그만하자. 피곤해.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 반응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땅 얘기만 나오자마자 달라진 눈빛. 엄마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돈 생각만 하는 모습.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자식들이 맞나 싶었어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석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주무세요. 응, 깼어. 나와보세요. 할 얘기 있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준석이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니? 어젯밤에 그 땅 시세 알아봤어요. 엄마가 하지 말랬잖니. 그래도 궁금해서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래? 5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동네가 개발 호재가 있어서 계속 오르는 추세래요. 그렇구나. 엄마, 이거 잘못 관리하면 큰일 나요. 무슨 큰일? 세금 문제요. 취득세에 양도세까지 하면 자칫하다간 반 이상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준석이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명의를 잘 정리해야죠. 누구 명의로? 그게 중요한데. 준석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제 생각엔 장남인 제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한 명 명의로 해야 해요. 그럼 준혁이는 제가 나중에 준혁이랑 준이 목 챙겨줄게요. 그 순간 준혁이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형 지금 무슨 소리 한 거야? 너 언제부터 깨어 있었어? 형이 무슨 말하는지 다 들었어. 준혁이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죠. 형 명의로 하면 형이 다 챙겨준다고. 그래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말이 안 돼? 형을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되지. 못 믿겠는데요. 준석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야, 김준혁 형한테 그렇게 말해.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사실? 형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야, 이 새끼야. 준석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준혁이도 지지 않고 맞섰죠. 뭐 형, 너 진짜 오늘. 두 아들이 서로를 노려보는 모습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엄마는 빠지세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 재산 문제인데 엄마가 왜 빠져요? 준혁이가 준석에게 말했어요. 형 솔직히 말해봐요. 땅 형 명의로 하면 진짜 우리 목 챙겨줄 거예요. 당연하지. 거짓말. 진짜라니까. 그럼 각서 써요. 뭐? 각서 쓰라고요. 지분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준석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형제끼리 각서까지 써야 돼.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형제도 못 믿어요. 야, 그럼 너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저요, 전 달라요. 뭐가 달라? 전 욕심 없어요. 준석이가 비웃었어요. 욕심 없기는 누구보다 욕심 많으면서 제가 언제 욕심 부렸어요. 작년에 엄마한테 차 빌려달라고 한 거. 그건 일 때문에 필요해서. 핑계 대지 마. 핑계 아니에요. 그럼 재작년에 사업 자금 달라던 건 그것도 필요한 거였어요. 결국 날렸잖아. 날린 게 아니라 투자한 거예요. 투자는 무슨 주식으로 다 날렸으면서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카드빚 갚으려고 엄마한테 손 벌린 거.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 사업은 무슨 도박 빚이면서. 야, 이 새끼야 진짜. 두 아들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보는 앞에서 왜 이러니? 엄마가 결정을 안 해주시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준석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뭐라고? 엄마가 확실하게 해주세요. 누구 명의로 할 건지.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가 정해주세요. 그럼 우리도 안 싸워요. 엄마는 아직 결정 못했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엄마, 시간 좀 줘. 이미 30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돼요.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오빠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상관없어. 제가 왜 상관없어요? 넌 딸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통적으로 아들이 재산 받는 거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준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오빠들 지금 21세기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없어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준이야, 넌 나중에 시집 가면 그 집 재산 받을 거잖아. 안 받을 건데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준석이가 비웃었어요. 말은 쉽지. 지켜보면 알겠죠. 어쨌든 이건 아들들 문제야. 넌 빠져. 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지금 저한테 빠지래요. 응, 이건 내가 낄 문제 아니야. 오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실망이에요. 뭐가?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야, 너 엄마 재산 앞에서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준이야. 준석이가 손을 뻗었지만 준이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 치워요. 야, 나 지금 오빠 아니에요. 그 순간 준석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 집 맞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준석이와 준혁이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준이야, 엄마야. 대답이 없었어요. 준이야,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준이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엄마, 준이야. 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 왜 저래요? 엄마도 모르겠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응 착했지. 근데 왜 갑자기 돈 때문인가 봐. 돈이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해요. 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땅이요? 응, 차라리 팔아요. 팔아서 어떡하게. 엄마가 쓰세요. 엄마 혼자. 응 오빠들한테 안 주고. 엄마 병원비에 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세요. 준이야. 오빠들한테 주면 안 돼요. 저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엄마 재산인데 오빠들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번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준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내 오빠들인데 괜찮아요. 정말 내전 상관없어요. 엄마가 행복하게 쓰시면 돼요. 고맙다 준이야. 잠시 후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근데 엄마 진짜 생각이 있어요. 또 뭔데? 기부요. 기부. 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요. 갑자기 엄마 생각해 보세요. 오빠들한테 주면 평생 싸울 거예요. 누가 더 받았네. 누가 덜 받았네. 그럼 엄마 마음만 아프잖아요. 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좋은 데 쓰는 게 나을까? 그래도 내가 번 돈인데. 맞아요. 엄마가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오빠들 눈치 보지 마시고. 준이야. 네. 고맙다. 며칠이 지났어요. 준석이와 준혁이는 번갈아 가며 제게 로비를 했어요. 준석이는 아침마다 커피를 타다 줬고 준혁이는 저녁마다 과일을 깎아줬죠. 엄마 드세요. 고맙다. 엄마 그 땅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직이야. 언제쯤 결정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무슨 입장? 전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장남이면 당연히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 책임감이 뭔데? 가족을 챙기는 거요. 준석이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그 땅 받으면 준혁이랑 준이 정말 잘 챙길게요. 약속해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그날 저녁에는 준혁이가 왔어요. 엄마 잠깐만요. 응,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형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준혁아, 전 형을 오래 봐왔어요. 형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사실이에요. 엄마한테 빌린 돈도 한 번도 안 갚았잖아요. 그건 전 달라요. 제가 받으면 진짜 엄마 모실게요. 준석이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아니에요. 전 진심이에요. 그날 밤 준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자요. 아니 안 잤어. 엄마 오빠들 말 듣지 마세요. 준이야. 둘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받으면 챙겨준다는 거. 그래. 오빠들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둘이 한 번도 양보한 적 없어요. 준이 말도 맞았어요. 준석이와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장난감 하나도 나눠 쓴 적이 없었죠. 항상 자기 것만 챙겼어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변할까 믿기 어려웠어요. 다음날 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제 생각은 이래요. 뭔데? 그 땅 기부하세요. 기부. 네.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들이요. 준이야. 엄마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정말 힘든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오빠들한테 주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내 오빠들인데 오빠들 저래도 오빠예요. 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봤잖아요. 서로 뒤에서 욕하는 거. 형은 믿을 수 없대요. 동생은 거짓말쟁이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평생 싸울 거예요. 준이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내 몫은 전 필요 없어요. 정말 내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엄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애가 내 딸일까? 고맙다 준이야. 엄마 생각해 보세요. 기부하는 거, 응 생각해 볼게. 진지하게요. 알았어.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기부를 할까? 아니면 셋이서 나눌까? 아니면 누구 한 명을 선택할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준석이와 준혁이가 진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겉으로는 엄마 챙긴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픈 척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다가 일부러 비틀거렸죠. 손으로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어요. 준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준석이도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지럽다고 하세요. 준석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병원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좀 쉬면 돼. 준석이가 저를 소파까지 부축해줬어요. 물 떠다 드릴게요. 고맙다. 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요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왜 자꾸 이러세요?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 그래도 물을 마시고 나니 좀 나아진 척 했어요. 이제 괜찮네. 정말이요. 응, 걱정하지 마.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쉬세요. 알았어. 제가 저녁 사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날 저녁 준석이가 정말 저녁을 사왔어요. 엄마 드세요. 고맙다. 준석이가 밥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생각 많으시죠? 무슨 생각? 땅 때문에. 응. 결정하셨어요. 아직? 언제쯤요? 준석이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곧 할게.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전 진짜 엄마 모실 자신 있어요. 그래. 회사도 안정적이고 집도 넓고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준혁이는 아직 불안정하잖아요. 직장도 자주 옮기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형제끼리 서로를 깎아내리다니. 다음날 준혁이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형 말 듣지 마세요. 무슨 말? 엄마 모시겠다는 거. 왜? 형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형수가 싫어해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 그래. 형이 작년에 형수랑 싸운 거 봤어요.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형수가 그랬대요. 정말?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럼 준석이는 거짓말을 한 거네. 당연하죠. 땅 받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준혁이 말을 듣고 나니 준석이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부러 준석이 방 앞을 지나갔어요.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나야. 형수였나 봐요. 응, 엄마 설득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곧 내 명의로 될 것 같아. 그럼 팔아서 우리 집 사자. 알았어. 엄마는 뭐 양로원 보내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양로원,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날 양로원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준석이 계속 말했어요. 땅값이 5억이 넘는데 반은 세금 내고 2억 반 정도 남으면 집 계약금 되겠지. 그래, 빨리 처리하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최대한 참으면서 한참을 울고 나니 분노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다음 날 준혁이도 테스트해봤어요. 준혁아, 엄마 좀 물어볼 게 있어. 뭐예요? 만약 엄마가 너한테 땅을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엄마 모시죠. 정말? 네, 제가 얼마나 효자인데요. 그럼 형한테는 안 줘요. 전 나중에 형 챙겨줄게요. 그래. 근데 엄마, 뭔데? 땅 제 명의로 하면 좋은 요양병원 알아볼게요. 요양병원, 내 엄마 편하게 계실 수 있게. 난 집에 있고 싶은데 요양병원이 더 좋아요. 의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엄마는 혼자 있는 거 싫은데. 괜찮아요. 금방 적응하세요. 준혁이 눈빛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쟤도 날 떼어놓을 생각이구나. 그날 저녁 준이하고만 얘기했어요. 준이야, 내 엄마, 오빠들 본심을 알았어. 뭐래요? 준석이는 날 양로원 보낼 생각이고 준혁이는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이야. 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이요? 응, 직접 들었어. 오빠들이 어떻게 해? 엄마도 믿기지 않아. 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하라고 한 거예요. 응, 내 말이 맞았어. 오빠들한테 주면 안 돼요. 알아. 그럼 결정하신 거예요. 준이야. 네. 엄마 좀 더 생각해봐도 될까? 왜요? 혹시 오빤들이 진심은 아닐까 싶어서. 엄마 아직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엄마는 너무 착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싶어. 알겠어요. 며칠만 기다려줘. 알았어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어요. 아들들 본심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며칠 후 저녁이었어요. 일부러 새 자식을 다 불러 모았죠. 준석이와 준혁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이만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오늘 엄마가 결정을 발표하려고 준석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준혁이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전에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엄마가 땅을 너희 중 한 명한테 주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나이도 있고 아프기도 하잖니. 당연히 모셔야죠. 준석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모실 건데? 같이 살면서 모실게요. 형수는 뭐라고 하던. 형수요. 응, 며느리 의견도 중요하잖니. 준석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제가 설득할게요. 설득이 될까? 당연히 되죠. 준서가 솔직하게 말해봐. 뭐려? 형수가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싫어하지. 그건 난 다 알아. 준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며칠 전에 내 방 앞 지나가다가 내가 형수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준석이 입을 다물었어요. 양로원 보내면 된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순간적으로 한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내 진심은 아니에요. 그럼 진심은 뭔데? 정말 엄마 모실 생각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형 말 믿지 마세요. 저 거짓말이에요. 넌 다르니. 당연하죠. 준혁아 너도 솔직하게 말해봐. 뭐려? 요양병원 얘기.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엄마 편하시라고. 편한 척 나 떼어놓으려는 거지. 아니에요. 난 다 알아. 엄마, 너희 둘 다 날 떼어놓고 땅 팔아서 너희끼리 쓸 생각이었지. 아니에요. 준석이와 준혁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그럼 땅 안 팔 거야. 준석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죠. 대답 못하는 거 보니 역시 팔 생각이었구나. 엄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엄마, 난 다 들었어. 너희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두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들 부끄럽지 않아요. 넌 가만히 있어.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랑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요.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준석이가 준이를 노려봤어요. 내가 엄마 꼬드긴 거지. 뭐라고요? 기부하자고 한 거. 그건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잖아. 그게 손해예요. 당연하지. 5억이 넘는 돈이야.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엄마보다요. 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게 엄마 재산으로 해결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오빠들이 벌어요. 우린 벌어도 모자라. 그럼 더 열심히 벌어요. 말이 쉽지. 준석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너는 몰라. 집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차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엄마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노리는 게 아니야. 물려받는 거지. 자격 있어요. 당연히 있지. 없어요. 뭐가 없어? 오빠들은 자격 없어요. 준이야. 엄마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양로원 보낸다고 하고 요양원 보낸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이에요. 준석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야 김준이,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오빠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진짜 오늘 혼나고 싶어? 혼나든 말든. 이년아, 엄마한테 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석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닥쳐, 안 닥쳐요. 오빠들이야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요. 두 아들이 준이를 향해 다가왔어요. 제가 벌떡 일어났죠. 그만해. 엄마는 빠지세요. 안 빠져.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준서가 준혁아. 네. 엄마 결정 들을래. 두 아들이 멈칫했어요. 결정하신 거예요. 응했어. 그게 뭔데요? 그 땅은
준석이와 준혁이가 숨을 죽였어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준석이가 소리쳤어요. 기기기부요. 준혁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난 멀쩡해. 그럼 왜 그런 결정을 해요? 너희가 날 실망시켰으니까. 엄마, 난 너희한테 줄 수 없어. 왜요? 땅만 노리는 자식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우린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은 무슨,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양로원은 뭐고, 요양원은 뭐야? 그건 대답 못하지.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알아요. 그럼 됐어. 엄마, 결정은 끝났어. 준석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안 돼.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싫어. 준혁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근데 땅은 못 줘. 왜요? 너희가 변할 때까지 지켜볼 거야. 그게 언제인데요? 모르지. 내가 판단하기 나름이야. 준석이가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엄마 정말 기부하실 거예요. 응, 내일 복지관에 연락할 거야. 제발이요.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우리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언제요? 지금까지. 그런데 너희가 양로원이니 요양원이니 하면서 날 버릴 생각만 했잖니. 안 버릴게요. 이제 와서 진짜예요. 준석이와 준혁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변해.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준석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죠. 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그날 밤 준석이와 준혁이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준석이가 먼저 일어나서 나갔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준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먹고 가라고 불렀는데 대답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빠들 화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금방 풀리겠지. 하지만 금방 풀리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두 아들은 저를 외면했죠.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없고 저녁에 들어와도 방으로 바로 들어가고 밥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참다 못해 준석이 방문을 두드렸죠. 준석아, 대답이 없었어요. 준석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준석아 제발. 싫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죠.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전 할 말 없어요. 준석아, 엄마도 할 말 없으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 기부하기로 하셨으면 이제 우린 남이에요.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엄마 자식이 무슨 남이야. 엄마가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준석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평생 모을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셨어요. 그게 다 돈 때문이니 당연하죠. 돈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보다. 준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석아, 나가주세요. 준석아, 듣기 싫어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준혁이 방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고 얘기하자고 해도 거부했죠. 둘째 주가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준석이와 준혁이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거실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을 걸지 않았죠. 준이만 제 곁을 지켜줬어요. 엄마 밥 드세요. 식욕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내일 먹을게. 엄마, 정말 괜찮아. 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들 너무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요. 화가 났나 봐. 화가 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해요. 준이야. 네,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잖아요. 진짜야. 엄마 눈에 눈물 고였어요.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자식들이 날 외면하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혼자 방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냥 나눠줄걸? 아니야. 그랬으면 더 큰일 났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밤을 새웠어요. 셋째 주가 됐어요. 준석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사 가요. 어디로? 친구 집에요. 왜? 여기 있기 싫어서요. 준서가, 엄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뭘 못 참아? 매일 엄마 얼굴 보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5억이 날아간 게 생각나서 준석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건 엄마 돈이잖니. 제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야? 전 장남이에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빼앗았어요. 난 안 빼앗았어. 빼앗으신 거예요. 남한테 줬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야. 그게 우리보다 중요해요. 준서가, 대답해 보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너희가 자격이 없어서. 자격은 있어요. 없어. 양로원 보내려던 사람이. 무슨 자격이야?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는 무슨, 진짜 실수라니까요. 준석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믿을 수 없어. 엄마 맘대로 하세요. 대신 전 나갈 거예요. 준서가, 다신 안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짐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준혁이도 짐을 쌌어요. 너도 나가는 거야. 네. 어디로? 자취방 얻었어요. 준혁아, 저도 못 참겠어요. 뭘? 엄마 보는 거요. 준혁이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형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형보다는 나아요. 뭐가 나아? 저는 요양원이라도 생각했잖아요. 형은 양로원이에요. 그게 그거지.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나갈 거예요. 준혁아, 매일 엄마 얼굴 보면서 5억 날아간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돈 엄마 돈이야. 우리 돈이에요.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받을 돈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뺏었어요. 난 안 뺏었어. 뺏으셨어요.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짐을 들고 나갔어요. 역시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준이가 제 옆에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 마세요. 정말 괜찮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준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집이 너무 텅 비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나간 후 집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준이는 낮에 학교 가고 저녁에야 돌아왔죠. 낮 시간에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편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준석이 방을 쳐다봤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혹시 들어와 있나 싶어서 열어보곤 했죠. 하지만 항상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혁이 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점심 준비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4명분을 하다가 멈칫했어요. 아, 이제 둘만 먹지. 그릇을 다시 넣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녁 때 준이가 돌아오면 반가운 마음에 물어봤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뭐 배웠어? 이것저것요. 준이 대답이 짧았어요. 피곤한가 봐요. 그래, 푹 쉬어. 준이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시 혼자가 됐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준석이와 준혁이 생각이 났거든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아프진 않을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전화를 걸까? 아니야, 애들이 싫어할 거야. 문자라도 보낼까? 근데 뭐라고 써?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오빠들한테 연락해봤어요. 아니, 왜요?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엄마가 먼저 연락하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근데 뭐라고 하지? 그냥 안부 물어보세요. 준이 말대로 해봤어요. 준석이한테 먼저 문자를 보냈죠. 준서가 엄마야. 잘 지내니?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죠. 준혁이한테도 보냈어요. 준혁아 밥은 먹고 다니니? 역시 답장이 없었어요. 핸드폰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 전화도 걸어봤죠. 따르릉 따르릉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죠. 3번째 걸었을 때 전화가 끊겼어요. 통화 거부를 한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준석이를 봤어요. 준석아. 준석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준서가 엄마야. 모른 척하고 가버렸죠. 뒤따라가며 불렀어요. 준서가 제발.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준석이가 멈춰서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준석아,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엄마가 뭘 창피하게 해. 이러시는 거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준석이가 빠르게 걸어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모르겠어. 자식이 피하는 것 보니 뭔가 있나 봐.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번엔 병원에서 준혁이를 봤어요. 준혁이도 저를 보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준혁아 잠깐만. 빠르게 걸어가더니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눈이 마주쳤죠. 준혁이 눈빛이 차가웠어요. 문이 닫혔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서 기다렸죠. 준혁이가 나왔어요.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러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저는 안 보고 싶은데요. 준혁아 제발. 엄마 그만하세요. 잠깐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요. 준혁이가 차갑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준이도 요즘 바쁜지 집에 일찍 안 들어왔어요. 저녁 9시, 10시, 11시 혼자 거실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째각째각 초침 소리만 들렸죠.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서 준이가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요. 친구 만났어요.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준이도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또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숨이 막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준이 아침을 차렸죠. 준이야 일어나. 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몇 시예요? 7시야. 왜 이렇게 일찍 깨우세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준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뭔데요? 엄마 힘들어. 뭐가요? 혼자 사는 거. 준이 표정이 굳었어요. 오빠들 때문이요. 응 보고 싶어. 엄마 매일 기다리는데 안 와. 그럴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모르죠. 준이야. 네. 엄마 좀 도와줘. 어떡해요? 오빠들한테 연락해줘. 무슨 말을요? 엄마가 다시 생각해봤다고. 기부 말고 땅 나눠주겠다고. 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 그럼 오빠들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도 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난 정신 멀쩡해.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준이야. 엄마 오빠들이 엄마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지. 아니에요. 사랑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 그래요.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길에서 만나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 엄마는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해요. 그래서 오빠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난 당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준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매일 우는 거 알아요. 밤에 혼자 우시는 거 다 들려요. 미안해. 왜 엄마가 미안해 하세요? 오빠들이 미안해 해야죠. 준이야, 전 엄마 편이에요. 알아. 평생 엄마 편일 거예요. 고맙다.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 변하려나? 변할 거예요. 언젠가는. 확신해. 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날 준이 말을 듣고 참아보기로 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준이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오늘 준석 오빠 봤어요. 정말 내 학교 앞에서. 뭐래?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갔대요. 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오빤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야위셨어요. 그래. 혼자 사니까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걱정되네. 그죠? 준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또 준이가 늦게 왔어요. 오늘은 준혁 오빠 봤어요. 어디서? 편의점에서. 뭐 하던? 라면 사던데요. 라면만. 네, 그것만 바구니에 가득. 준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준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인사를 하길래 물어봤어요. 준이 친구구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준이 오빠들 아세요? 네, 알죠. 요즘 본 적 있어. 준석 오빠요. 응, 며칠 전에 봤어요. 어디서? PC방에서. 준석이가 PC방에. 네, 맨날 거기 있던데요. 친구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준석이가 집도 없이 PC방에서 지내는 건가? 준이 친구가 또 말했어요. 준혁 오빤 찜질방에서 봤어요. 찜질방에서 내자고 있던데요. 준혁이도 제대로 된 집이 없나 봐요. 친구가 간 후 준이한테 물었어요. 오빠들이 힘들게 사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엄마, 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건 오빠들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쫓아낸 거 아니에요. 오빠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도 엄마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알았어. 근데 마음이 약해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뭐지? 열어봤더니 편지였어요. 준석이 글씨였죠. 엄마,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엄마 생각만 났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돈만 생각했어요. 땅만 생각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엄마인데 그걸 잊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보고 눈물이 멈췄죠. 그러니까 땅 다시 생각해 주세요. 결국 또 땅 얘기였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에 준이한테 보여줬어요. 준이가 편지를 읽더니 찢어버렸어요. 왜 찢어?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빠 진심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 봤죠? 응, 봤어. 결국 또 땅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앞부분은 진심 같던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확신해. 네, 오빠 잘 알아요. 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혁이한테도 편지가 왔어요.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죠. 미안하다. 후회한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땅을. 역시 마지막은 땅 얘기. 준이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혹시 진짜 후회하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변한 건 아닐까? 밤마다 고민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양순 씨 기부 서류 준비 다 되셨어요.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2달째가 됐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양순 씨. 돌아보니 옆집 아줌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들 둘 요즘 안 보이던데. 응, 나갔어요. 어디 갔어요? 각자 자취한대요. 아이고, 왜? 그냥. 옆집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혼자 사시게 됐네요. 괜찮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그래요. 밥 잘 드세요. 응, 먹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밥맛이 없어서 거의 안 먹고 있었거든요. 준이가 걱정할까봐 준이 앞에서만 먹는 척했죠.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양순 씨 힘내세요. 고마워요. 자식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엄마를 어떻게 버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줌마가 등을 토닥여줬어요. 며칠 후였어요. 집 앞에서 준석이를 봤어요. 준석이가 서 있었어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죠. 엄마, 응, 할 말이 있어요. 들어올래? 아니요, 여기서 할게요. 그래.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2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응,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길에서도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편지 받았어. 읽으셨어요. 응, 준석이 눈에 기대가 비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석아, 네, 내 마지막 문장, 말을 못 이었어요. 준석이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도 땅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진짜 미안해서 쓴 거예요. 그럼 땅은 왜 언급했어? 그건 혹시나 해서, 혹시 엄마 마음이 변하셨을까 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변했어. 준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할 거 없어요.
제가 욕심 부린 거니까. 준석이 돌아서려고 했어요. 준석아, 네, 엄마는 너 용서했어. 준석이 멈칫했어요. 정말이요? 응, 내가 잘못한 거 알잖니. 알아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근데 땅은 못 줘. 왜요? 너희가 아직 안 변했으니까. 전 변했어요. 정말, 네, 진짜예요. 그럼 땅 없어도 괜찮아. 그건 대답 못하네. 죄송해요. 역시 아직이구나.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확실히 변할 때까지요. 그게 언제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꼭 변해 보일게요. 준석이가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준이한테 얘기하니 준이가 말했어요. 오빠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예전엔 땅 얘기만 했는데 이젠 용서 구하잖아요. 작은 변화네. 그래도 변화예요. 준이 말이 맞았어요. 일주일 후 준혁이도 왔어요. 역시 집 앞에서였죠. 엄마, 준혁아,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죄송해요. 응,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엄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랬구나. 매일 라면만 먹고 찜질방에서 자고 친구 집 전전하고 제가 뭘 한 건지 후회돼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후회하는구나. 근데 엄마, 응, 땅은 정말 안 돼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안 돼. 알겠어요. 놀랍게도 준혁이가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대신 집에 들어가도 돼요. 집에, 네, 다시 같이 살고 싶어요. 땅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진짜예요. 그냥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각해 볼게.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준혁이가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날 밤 준이한테 물었어요. 준혁이가 들어오고 싶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 중이야. 엄마 생각엔 어때요? 솔직히 모르겠어. 오빠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전 엄마 편이에요. 준이 말에 용기가 났어요. 며칠 후 준혁이한테 연락했어요. 들어와도 돼. 정말이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땅 얘기는 일절하지 마. 알겠어요. 약속해. 약속해요. 그렇게 준혁이가 돌아왔어요. 짐을 풀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준석이한테도 연락했어요. 너도 들어올래? 형은요? 응, 너도 들어와. 조건이 뭐예요? 준혁이랑 똑같아. 알겠어요. 지킬 수 있어. 네, 지킬게요. 준석이도 돌아왔어요. 두 아들이 다시 집에 있으니 집이 활기를 찾았어요. 저녁 식탁에 네 명이 앉았어요. 오랜만이었죠.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음식 맛있어요. 그래,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밖에서 먹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들 이제 정신 차린 거 맞죠? 당연하지. 진짜요. 준석이와 준혁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행복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땅을 노리는 걸까?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준석이와 준혁이는 약속을 지켰어요. 땅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매일 물어봤을 텐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준석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엄마 드리는 거예요. 돈이야. 내 생활비요. 준석아, 제가 벌었어요. 받을 수 없어. 왜요? 넌 내 돈 모아야지. 전 괜찮아요. 근데 엄마 받으세요. 제발. 준석이 간절한 얼굴. 결국 받았어요.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렇게 많이. 매달 드릴게요. 준석아,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눈물이 났어요. 준혁이도 다가왔어요. 저도요. 준혁아, 저도 매달 드릴게요. 너희 둘 다 돈 모아야지. 괜찮아요. 근데 우린 벌 수 있어요. 준혁이도 봉투를 내밀었어요. 역시 50만 원. 받을 수 없어. 엄마, 너희 돈이야.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준석이 말해.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준이한테 얘기했어요. 오빠들이 돈을 줬어. 정말이요. 응, 생활비래. 오빠들 변한 것 같아요. 그치. 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준이도 신기해했어요.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준석이가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뭐해? 청소요. 왜? 집이 더러워서요. 내가 왜? 제가 해야죠. 준석아,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준석이 환한 얼굴로 웃었어요. 그 모습이 어릴 적 준석이 같았어요. 착하고 순수했던 그때의 모습, 준혁이도 변했어요. 저녁마다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준석이가 물었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니, 아직 받으셔야죠. 괜찮아. 안 괜찮아요. 심장 안 좋으시다며요. 그래도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준석아, 같이 가요. 눈물이 났어요. 이런 게 진짜 효도구나. 병원에 같이 갔어요. 준석이가 옆에서 계속 물어봤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석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설명했어요. 이양순 씨 심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요. 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앞으로도 잘 오후 918 관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행이에요. 응, 다행이야. 앞으로 제가 잘 챙길게요. 준석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준혁이도 말했어요. 엄마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려고요. 왜? 나중에 엄마 제가 돌볼 거예요. 준혁아,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낼 거예요. 제가 직접 모실 거예요. 눈물이 또 났어요. 예전에 요양원 보내려던 준혁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고맙다 준혁아. 당연한 거예요. 2달이 더 지났어요. 준석이와 준혁이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 진짜 변한 것 같아요. 그치, 내 이젠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준이도 인정하네. 오빠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돈 생각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젠 엄마 걱정하는 눈빛이에요. 준이 말이 맞았어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제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부를 할까? 아니면 나눠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다음 날 아침 새 자식을 불렀어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뭔데요? 준석이가 물었어요. 땅 얘기야. 준석이와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우리 약속했잖아요. 땅 얘기 안 하기로. 알아. 그럼 왜? 엄마가 결정했어. 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 땅은 새 자식이 숨을 죽였어요. 셋이서 똑같이 나눠 갖자. 준석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너희가 변한 것 같아서. 엄마, 고맙다. 아니에요. 진짜 고마워. 준혁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감사해요.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면 돼. 알겠어요. 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 필요 없어요. 왜?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준이야, 오빠들 받으세요. 전 괜찮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준이야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새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복지관에 전화했어요. 기부 취소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잘하신 거예요. 그치, 내 오빠들 진짜 변했어요. 믿어도 될까? 믿어도 돼요. 고맙다 준이야. 엄마, 내가 제일 고생했지. 아니에요. 내가 엄마 곁을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어. 당연한 거예요. 준이를 꼭 안았어요. 며칠 후 공증 사무실에 갔어요. 새 자식이 다 따라왔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땅이 셋으로 나뉘었어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네요. 응, 끝났어. 사무실을 나오는데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죠. 준석아 준혁아 준이야. 네. 새 자식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 알겠어요. 땅 때문에 싸우지 말고. 안 싸워요. 약속해요. 새 자식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준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래 그럴게. 준혁이도 거들었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고맙다. 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맞아, 진짜 가족.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방에 누웠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우리 애들 잘 컸어요. 고생 끝에 낙이 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준석이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첫 월급 인상분으로 제게 선물을 사왔죠. 엄마 이거요. 뭐야? 옷이요. 준서가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예뻐 보이면 좋겠어서요. 눈물이 났어요. 입어봤더니 딱 맞았어요. 준혁이도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진짜로 공부한 거예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네 이제 엄마 제대로 모실 수 있어요. 준혁아, 병원 예약도 제가 잡을게요. 약 챙기는 것도요.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준이는 취직했어요. 자기 힘으로 회사에 들어갔죠. 엄마 제가 해냈어요. 축하해 준이야. 혼자 힘으로 한 거예요. 자랑스럽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뭘 가르쳐 줬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요.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준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네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준석이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정말 내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잘 됐다. 근데 엄마, 응, 신부 측에서 그러는데요. 땅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래? 전 이미 셋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좋아했어요. 왜? 돈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아니라고요. 형제 사이가 좋은 집안이라고. 준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준혁이도 말했어요. 저도 여자친구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래? 제 재산은 얼마 안 된대요. 왜? 땅을 셋이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요. 여자친구가 뭐래? 오빠 멋있대요. 준혁이도 웃었죠. 형제끼리 양보할 줄 안대요. 그래서 좋아한대요. 다행이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정말 내 회사 선배예요. 잘 됐다. 그 선배가 그러는데요. 뭐래? 준이 집안이 특별하대요. 왜? 재산 다툼이 없잖아요. 형제가 서로 아끼고 부모님 모시고 그런 집안이 요즘 드물대요. 준이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새 자식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너희가 자랑스럽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저희가 더 자랑스러워요. 준석이가 말했어요. 그런 엄마를 둬서요. 준혁이가 거들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새 자식이 차례로 말했죠.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맞아, 가족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지난 2년을 돌이켜봤어요. 땅 문서를 꺼낸 날, 아들들이 싸우던 날, 준이가 기부하자던 날, 아들들의 본심을 알게 된 날, 혼자 외롭게 지냈던 날들, 그리고 아들들이 변하기 시작한 날, 모든 게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잘 됐어요. 5억이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얻었으니까. 자식들의 진심, 가족의 사랑, 그게 제일 값진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한대요. 근데 또 변할 수 있대요. 시간이 걸리지만요. 우리 애들 다시 찾았어요. 진짜 내 자식들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도 기쁜 눈물도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준석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준혁이도 아직 안 잔 것 같았고 준이는 책을 읽고 있었죠. 내 자식이 모두 집에 있다는 것.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었어요. 며칠 후 옆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이양순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다행이야.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변했나 봐요. 역시 자식은 자식이에요.
맞아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아줌마가 웃었어요. 전 걱정했는데, 저도 걱정했어요. 근데 괜찮아졌어요. 잘 됐네요. 아줌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이와 준혁이와 준이가 같이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죠. 엄마 오셨어요. 응, 왔어. 같이 보세요. 그래. 소파에 앉았어요. 준이가 제 어깨에 기댔고 준석이와 준혁이가 양옆에 앉았죠. 네 식구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죠. 잘 자요, 엄마. 응, 잘 자. 꿈꾸세요. 그래. 아침에 뵐게요. 응, 내일 보자. 마지막으로 준이가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다 있으니까 옆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준석이 코 고는 소리, 준혁이 뒤척이는 소리, 준이가 책장 넘기는 소리, 모두 다 들렸죠. 그 소리들이 좋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증거니까.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자식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